자, 1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건 우리가 에너지라고 수업 시간에 배웠었다, 그죠? 그래서 에너지가 된다. 두 번째, 가벼운 원자핵이 결합해서 가벼운 애들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면 융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핵반응이기 때문에 핵융합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3번, 핵반응 과정에서 감소한 질량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질량 결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질량 결손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기 때문에 에너지는 mc 스퀘어만큼 나온다 했었어요. 자, 이때 뭐냐면 이때 요 m이 무엇이냐, 질량 결손이다 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이 형태는 변화되는 질량이기 때문에 델타 m 또는 뭐 m1, m2, m3, m4와 같은 형태의 질량들로 나타나서 그들이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을 가지고 얘가 질량이 어떻게 된다 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4번, 지구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의 대부분의 근원은 무엇이냐 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 에너지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현상인데 이거는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식물이 당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당을 만드는 과정 광합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광합성 과정은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었던 거니까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이때 뭐가 되느냐, 여기에 빛에너지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탄소가 포도당으로 합성이 되고, 이 포도당이 양분으로 사람 또는 동물들에게 공급이 되며 이것들이 다시 공기 중으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탄소의 순환이다 라는 것까지 이야기했다, 그죠? 그래서 앞에 숫자를 맞춰주기 위해서 6 적혀야 되고, 여기에도 6이 적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칠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태양이라는 친구는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약 99% 정도의 비를 가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O가 됩니다. 자, 그 다음 7번,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지만 뒤에 에너지는 질량으로 전환될 수 없다가 아니죠. 왜냐, 이거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의해서 에너지는 델타 m의 c제곱이라는 형태로 에너지로 바뀌거나 질량으로 바뀔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x가 되어야 맞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수소 원자핵이 핵융합할 때 반응 전과 후의 질량은 이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이 질량은 항상 반응 전이 반응 후보다 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게 뭐냐, 질량 결손이라는 게 나온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질량 결손이 일어난다. 근데 얘는 합은 같다 했기 때문에 틀린 게 된다라는 거죠. 자, 9번, 수소 핵융합 반응은 태양 표면에서 일어난다.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은 어디에서 일어나냐, 표면이 아니고 태양의 중심부에서 일어난다 했었어요. 기억나죠? 자,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요걸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핵융합 반응 조건. 핵융합은 1000만 켈빈 이상에서 일어난다라고 했었다, 그죠?
따라서 이 친구는 태양 중심부가 온도가 얼마냐? 1500만 켈빈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은 4개의 수소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1개의 헬륨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자, 10번 방출된 에너지는 모두 지구에 도달한다. 태양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모두 지구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때문에 틀린 거예요. 저 위에도 틀렸었고 밑에 10번도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1번 태양에서 생성되는 에너지의 원동력이라고 묻고 있어. 에너지 원동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다 라는 거죠.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소 원자핵 4개가 자, 수소 핵융합 반응 이거는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1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 자, 핵융합 반응 전후의 양성자 수의 합은 이라고 물었어요. 자, 양성자 수의 합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항상 그 기호를 봐야 된다 했었습니다. 기호 기억나죠? 기호를 먼저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줄 건데, 자, 우리가 원소 기호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어떤 특정 문자를 쓰고 그 문자의 앞쪽에 작은 글씨, 위쪽에 작은 글씨를 쓴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A라는 원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원자 번호를 쓰고 여기에 다른 숫자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이 Z는 뭐냐? 양성자의 수예요. 자, 이 양성자의 수라는 건 무엇이냐? 다르게 하면 원자 번호에 해당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 N은 무엇이냐? 이거는 질량수입니다. 질량수. 우리가 알고 있는 질량이 아니고 질량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양성자 수. 그리고 중성자 수를 더했는 값이 무엇이냐? 질량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반응이 일어난다, 핵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전하량 보존을 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얘는 양성자 보존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이냐? 질량수 분을 쓸 거야. 그래서 반응 전후에 양성자 수가 같아야 되고 반응 전후에 질량수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문제 이따가 나올 건데 1, 2 수소라는 친구가 있어. 이 친구는 1, 2 수소와 결합해서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2, 4의 헬륨이 되면서 어떤 에너지를 내놓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양성자 수가 같다. 1과 1인데 반응 전에 반응 후에는 2개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는 질량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건 삼각형으로 합시다. 질량수 2 더하기 4가 되는 거고 반응 후에는 4개가 있다. 그래서 이 질량수도 같고 양성자 수도 서로 같다. 이런 식으로 화학 결합은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타난다. 근데 여기에서 질량이라는 거는 왜 바뀌는 거냐 라는 게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질량수는 그냥 단순히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를 나타내는 거고, 질량이라는 건 얘들이 반응하는 과정에서 질량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걸로 그냥 기억을 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양성자 수의 합은 항상 같아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델타 M만큼 질량이 감소한다 했어요. 그럼 이 질량 결손이 얼마냐? 델타 M이다 라는 거잖아. 맞지? 그럼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아까 에너지는 E는
m 곱하기 빛의 속도 제곱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델타 m의 빛의 속도 제곱이 곱해진 델타 mc 스퀘어가 답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자, 중심부는 약 1500만 켈빈의 초고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는 어떻게 되느냐, 플라즈마라는 상태로 존재를 하게 돼요. 이거는 그냥 기억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6번 원자핵을 이루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결합으로 인한 위치 에너지,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핵 에너지다 라고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중성자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중성자 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실제로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합쳤는 질량수에서 양성자 수를 빼버리면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위에 있는 숫자 3에서 2를 뺀 1이 중성자의 개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8번은 요렇게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의 질량의 합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걸로 구성된 헬륨 원자핵의 질량은 얼마냐? 4.0026U다 라고 했어요. 이랬을 때 얘들이 융합해서 얘가 된다. 그때 질량 결선이 얼마냐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4.032에서 4.0026을 빼면 된다. 4.032U 빼기 4.0026U를 빼주면 된다. 그래서 0.2994U라는 질량 결선 값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9번 태양 에너지로 인해 지구에서 나타나는 에너지 순환 방식. 자, 에너지 순환 방식이에요. 자, 태양으로 인해 나타나는 에너지 순환 방식은 태양 에너지는 우리 지구의 적도에는 에너지를 과잉하고 많이 오잖아, 맞지? 그 다음 극지방은 어떻게 되냐, 에너지가 부족하게 돼요. 자, 그러면 부족한 곳은 에너지가 계속 모자랄 거고 과잉되는 곳은 남아돌 거니까 이거를 어떻게 평균을 좀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에너지 순환 방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기가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기의 순환이 될 수 있고, 이 대기의 순환에 의해서 바닷물도 변할 수 있죠. 그래서 해수의 순환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3번은 우리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탄소의 순환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고, 자, 그 다음 태양 광 발전이에요. 발전이기 때문에 전기를 만듭니다. 근데 이 광자는 무슨 광이냐, 빛을 이용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빛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태양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된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전기 에너지의 생산과 방법, 생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자석이 코일에 접근할 때 전자기 유도, 일단 전자기 유도를 봅시다. 전자기 유도라고 하면 뭐냐면, 얘는 코일 주변에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전류를 생산한다. 이때 이 전류를 뭐라고 하냐, 유도 전류라고 한다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자기장 변화를 줄 수 있는 거는 다르게 얘기한다면 무엇이냐, 이거는 자석과 코일의 상대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놓고, 코일 통과는 자기장이 변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다, 그죠? 자, 그 다음 코일을 빠르게 접근시킨다. 자, 빠르게 접근시키면 그만큼 자기장의 변화가 더 커집니다. 더 커지면 유도전류의 세기도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자석이 코일 속에 정지해 있다. 정지해 있다라는 건 상대 운동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장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집니다. 틀렸어요. 자, 그 다음 유도 전류는 자기장의 변화를 도와주는이 아니고 우리가 배웠던 방해하는 방향이다. 요거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력 발전은 핵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이 뒷부분은 핵발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틀렸죠. 자, 그 다음에 핵발전은 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발생한다. 온실가스 발생시키는 거는 화력발전이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그다음 7번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할 때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 아까 이야기했던 전자기 유도다라고 이야기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전자기 유도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예요. 장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발전기가 된다. 자, 그 다음 19번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낮은 곳으로 내려올 때 생기는 운동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방식은 수력 발전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10번 화력 발전은 이거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무엇일까요? 화석 연료가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11번 핵발전은 발전 과정에서 발전기에 연결된 이거를 회전시킨다라고 했어요. 뭘까요? 당연히 터빈이다. 그죠? 그래서 이 터빈은 운동을 회전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고, 자, 핵발전 과정에서 처리가 어려운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죠. 혹은 방사능 폐기물이 발생한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에너지원을 연결해 보라고 했었습니다. 화력 발전은 화석연료가 되겠죠. 수력 발전은 물이 되겠죠. 핵 발전은 핵연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2번 발전 과정에서 열에너지 이용하는 것과 이용하지 않는 것을 연결해라. 화력 발전은 화석연료를 태워서 하기 때문에 열에너지 이용합니다. 수력 발전은 물의 흐름을 회전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열에너지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 핵 발전은 당연히 열에너지를 이용한다라고 했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자, 그 다음에 N극이 접근할 때와 같은 전류 방향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 자, 코일의 감긴 방향이 반대가 아닌 경우에, 같은 경우에 극이 반대고 운동 방향이 반대가 되면 전류 방향은 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S극이 코일에 접근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반대가 돼야 돼요. 자, 4번 세기가 강한 자석을 사용하면 코일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죠? 왜? 세기가 강한 자석이면 조금만 움직여도 자기장이 많이 바뀌어요. 그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전류 세기도 많이 바뀌게 된다. 자, 그 다음 발전기는 당연히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자, 화석연료는 고갈 우려가 있다. 그죠? 그리고 수력 발전은 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120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120페이지에 1번 수소 핵융합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했어요. 옳은 것. 자, 헬륨 원자핵이 생성된다. 맞는 말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초저온 상태가 아니고 초고온 상태가 돼야 되고, 핵융합 반응이기 때문에 핵 반응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핵 에너지가 결국은 태양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비대에너지, 비대에너지, 열 에너지 이런 것들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핵 에너지가 비대에너지 정도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핵 에너지가 비대에너지로 나온다 정도 적어주면 되고, 자, 4번 반응 전의 질량의 합은 반응 후의 질량의 합보다 커야 된다. 그죠? 그래서 같다기 때문에 틀렸고, 9번 무거운 원자핵이 가벼운 원자핵으로 쪼개지는 반응, 이거는 무엇이냐? 5번은 핵 분열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 분열 반응이기 때문에 5번이 틀렸다. 자, 2번 태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봐라 했어요. 내부 온도는 표면 온도보다 낮다. 높아야 되죠. 중심부가 온도가 높습니다. 자, 니은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다.
99% 정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니은 맞죠? 자, 디귿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방출한다.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방출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고, 3번 핵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했는데 실제로 얘는 5가지가 모두 에너지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운동 에너지가 돼요. 자, 그 다음 전류에 의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기 에너지가 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화학 결합 속에 저장되어 있는 화학 에너지겠죠. 자, 그 다음 4번 온도에 의해 가지는 물체의 내부 에너지. 이거는 열 에너지가 돼요. 자, 그러면 4번까지가 안 나왔기 때문에 5번이 핵 에너지가 될 건데, 핵 에너지는 무엇이냐? 양성자와 중성자의 결합으로 인한 에너지.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핵 에너지라고 이야기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자, 4번 태양 에너지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것,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자, 지진이 발생한다. 이거는 지구 내부 에너지예요. 따라서 1번이 답이고, 2번 해변에서 파도가 친다. 태양으로부터 온 열이 바람을 만들고 바람이 불어가면서 바닷물을 밀어줄 거니까 파도가 치는 거 맞죠? 두 번째, 식물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든다. 그죠? 자, 흐린 날 갑자기 비가 내린다. 흐린 날 갑자기 비가 내리는 거 물의 순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다. 자, 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만들어진다. 4번과 5번은 같은 순환 내에 다른 현상이다. 그죠?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것들 맞습니다. 자, 5번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대기와 해수와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다. 맞죠? 저위도의 과잉 에너지가 고위도로 간다. 맞죠? 순환 과정에서 화성전류가 생성된다. 이 화성전류는 생성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틀렸다. 그래서 디귿이 틀렸기 때문에 기억니은 3번이 되겠네요. 6번 태양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어. 지구에서 에너지 순환을 일으킨다. 맞죠? 핵분열, 분열이 아니고 핵융합이다. 맞지? 그래서 핵융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틀렸고, 자, 3번 지구에서 물의 순환을 근원 에너지다. 맞죠? 생명활동 유지시키는 에너지. 맞죠? 5번은 방출되는 에너지가 모두 지구에 도달한다. 모두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2번과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거 검유계가 연결된 코일에 N극을 접근시킨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했어요. 옳지 않은 것. N극이 다가오면 여기가 N극이 돼요. 그러면 기억이 아니고 이렇게 N극이 되고, 그러면서 N극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감았을 때 전류 방향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A에서 검유계를 거쳐서 B로 전류가 흘러간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에서 어떤 코일, 이 친구가 뭐의 역할을 하느냐? 전지의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 전지가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근원 에너지는 무엇이냐? 기전력이야, 기전력. 자, 이 기전력은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 윗부분 N극 우리가 아까 적었다. 맞죠? 자, 그 다음 N극이 다가오는데 위쪽이 N극이니까 N극과 N극끼리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는 거 맞죠? 4번 N극이 다가올수록 코일 통과하는 자기장이 증가한다. 자, 자기장이 증가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 단면을 통과하는 건데 당연히 맞는 말이다. 그죠? 왜냐? 우리가 N극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N극은 나가는 방향의 자기력선이 이렇게 멀어지면서 차차차차 벌어지는 이런 형태의 자기장을 띈다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까이 온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오는 거고, 멀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가까운 곳일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다가올수록이니까 4번 맞는 말이죠. 자, 코일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이라고 불렀어. 이거는 BGA가 아니고
AGB였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5번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8번. 8번은 검유계를 연결하고 코일 위에서 자석을 왕복 운동시킵니다. 자, 이 왕복 운동하는 동안 검유계가 가리키는 바늘의 상태로 가장 적절한 것은 0으로 써요.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바늘도 0을 중심에서 계속 움직여야 되는 5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 요 상태 발전기가 있습니다. 이 발전기가 회전할 때 나타나는 현상. 자, 일단 기억,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코일 단면의 넓이가 변한다. 당연히 변하겠죠. 유도전류 흐른다. 맞죠? 운동에너지는 전기에너지 된다. 맞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여기에 봤을 때 화살표 우리가 봤을 때는 도는 방향이 어떻게 되냐, 얘는 올라가게 되고 얘는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자기 력선이 증가하니까 자기 선속이 증가한다. 그러면 자기 선속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게 돼요. 자, 그때 엄지손가락을 N극을 향하도록 만들어주고 나면 어떻게 전류가 흐르느냐, 여기서는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되고 아래쪽에서는 흘러나오게 돼요. 그래서 전류 방향을 찾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10번. 화력 발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었어. 자, 화력 발전의 특징. 자, 화력 발전은 어떤 것이냐? 화석연료를 태워서 그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끓이고 그 물을 가지고 증기로 만들어서 터빈을 돌리면서 발전기에서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화석연료라는 친구는 자원이 고갈될 염려가 있다. 그죠? 그래서 염려가 없다 했기 때문에 1번이 틀렸어요. 자, 2번. 화석연료를 사용한다. 맞고, 발전 과정에서 열 에너지 이용한다. 맞죠? 자, 화석연료를 연소시킬 때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당연한 소리고, 5번. 기체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가 있다. 뭐죠? 발전기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해주면 되겠죠. 자, 11번. 핵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핵발전. 핵반응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한다. 맞는 말이죠. 자, 발전 과정에서 방사능 폐기물 발생하는 거 맞죠. 발전기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 생산하는 거 맞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답이 된다라는 거고. 자, 이거는 N극이 접근할 때 코일에 전류가 흐릅니다. 당연하죠. 자, 그때 이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N극이 접근할 때와 같은 거. 아까 뭐라고? 극이 반대, 운동이 반대. 따라서 S극이 멀어지는 디귿만 답이 될 수 있겠죠. 나머지 것들은 지금 다 코일의 방향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관계져 있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번만 답이 되는 상황이 돼요. 자, 뒷페이지 13에서 18번까지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뒤에 실력 향상 문제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